다음으로 이제 UV 스펙트로스코피만 남았네요. 이거는 맥머리 교재로 치면은 이제 14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물론 14단원 전체 내용은 아닙니다. 14단원의 분광법이 절반, 그 다음 나머지 절반은 이제 다이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분광학의 마지막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V 스펙트로스코피 이걸 보자면은 UV는 일단 자외선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 궤도 전자의 전위에 요구되는 에너지의 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서도 주로 결합성에 있던 오비탈의 전자들이 반결합성 전위가 될 때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UV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전위는 일단 일반적으로 호모 상태에서 루모 상태로의 전위가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에너지 차이가 거기가 제일 적기 때문에 적은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전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호모 루모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양자화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 파장만을 흡수할 뿐이지 그 이외의 다른 파장들은 잘 흡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UV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던 MES나 IR이나 NMR 같은 그런 스펙트럼들하고는 좀 모양새가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람다 맥스라고 하는 가장 그 UV를 많이 흡수하는 가장 높은 봉우리, 요거 하나만이 이 스펙트럼의 거의 단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화합물이 다 이런 식으로 봉우리 하나만 나타난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봉우리를 가지는 화합물도 있긴 있는데 단순한 분자에서는 이 정도로 간단한 그 스펙트럼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사실상 정성 분석을 할 때는, 정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 구조를 예측하거나 그럴 텐데요. 이 UV만 가지고 뭐 구조를 분석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지 확인을 하는 용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서 배우신 MES나 IR이나 NMR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배우는 UV까지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분자 구조가 정확하게 내가 예측한 구조와 일치하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것이지 그 중에 뭐 한 가지 스펙트럼만 가지고 확실하게 이 분자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 보시면요, 구조 결정을 할 때 UV 스펙트럼은 어떻게 하느냐, UV 비지블 스펙트럼으로부터 이 뭐 가시성 영역까지 약간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요. 분자 구조 결정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기는 좀 어렵다. 방금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램버트하고 비어의 법칙을 이용해서 정량 분석에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V는 딱 정량적으로 이게 몇 몰 들어있는 용액이냐에 따라서 흡수하는 그 피크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 용액 안의 농도를 측정할 때 그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람다 맥스라고 하는 가장 흡수가 되는 그 파장대가 제일 높은 파장대, 그 파장대의 화합물별 특징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크로모포라고 하는데 발색단이라고 우리말로는 표현할 수 있어요. 크로모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색단, 다시 말해서 어떤 특정 분자에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내지는 람다 맥스가 나타나는 위치, 그거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발색단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호모에서 루모로 전이될 때 에너지를 제일 많이 흡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호모 루모도 사실은 파이에서 파이 스타 여기로 전이될 때 이때가 제일 에너지가 적죠. 그래서 바로 대부분의 경우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들을 측정할 때 UV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나와 있는 분자 구조처럼요, 이렇게 파이 결합과 파이 결합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이런 형태들이 주로 이 UV를 흡수하는 발색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구조하고 이거 구조는 서로 다르죠. 하지만 이 동등한 구조, 이걸 발색단이라고 본다면은 요 파이 결합들의 배열이 동등하게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이거를 비슷한 위치에서 이렇게 흡수하는 걸 보고서 아, 그 구조가 똑같이 들어있나 봐 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컨주게이션이 많이 될수록 람다 맥스는 긴 파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주게이션의 개념이 이거죠. 파이 결합과 파이 결합들이 쭉 나란히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파이 스타 오비탈과 파이 스타 오비탈들이 다 겹쳐 있게 되니까 파이 전자가 파이 스타로 전이돼서 끊어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파이 결합을 유지할 수 있게끔 되는 이런 것들을 전부 컨주게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바로 근데 컨주게이션이 되면 될수록 람다 맥스가 긴 파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이 긴 파장이라는 얘기는 결국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에너지가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컨주게이션이 안 돼 있으면 파이에서 파이 스타로 전이 됐을 때 대단히 불안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이와 파이 스타 사이에 에너지 갭이 큰데 지금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파이 전자가 파이 스타로 전이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파이 결합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파이에서 파이 스타로의 전이 상태가 에너지 차이가 줄어들게 돼서 결국 더 낮은 에너지 영역의 UV를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프탈렌의 경우 이런 흡수 파장 영역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양이 약간 비슷해요. 여기에 나프탈렌이 안트라센이 됐을 때 컨주게이션이 좀 더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보라색 영역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걸 4개의 벤젠 고리가 쭉 연결되어 있는 컨주게이션이 훨씬 더 많이 된 구조로 보면은 그 점점 이렇게 파장이 길어지는 영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양을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패턴은 비슷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발색단이 유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구조는요, 뭐 폴리머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폴리머 구조가 여기도 이제 파이 결합이 포함되어 있는 오각형 고리로 보시면 돼요. 사이오펜 구조인 것 같은데, 이게 단일 결합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파이 결합하고 이 파이 결합이 수직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컨주게이션이 안 되는 경우면은 이렇게 더 파장이 짧은 쪽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들이 다 같은 평면에 놓여가지고 파이 결합과 파이 결합이 싹 다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가능한 형태가 되어 있을 때는 좀 더 파장이 긴 영역대로 와서 이렇게 좀 더 편의가 되는 것으로, 적색 편이라고 하죠. 이런 걸 보고 천문 관측할 때도 적색 편이라고 얘기하죠. 그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약간 레드 쉬프트를 일으킨다. 이쪽으로 파장이 짧아지는 쪽은 블루 쉬프트라고 하고요. 이쪽 파장이 길어지는 쪽은 레드 쉬프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주게이션의 정도에 따라서 람다 맥스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의 수준을 이제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를 더 정리해 놓은 건데요. 컨주게이션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흡수 파장대가 길어지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을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컨주게이션이 3개 된 거, 5개가 된 거, 뭐 7개가 된 거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게 되면은 파장이 점점 자외선에서 가시광선 영역으로 움직여가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 컨주게이션 종류를 주로 판단할 때 이 파이 결합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구조 내에서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고 덜 되어 있고 더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바로 UV 스펙트로스코피를 사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자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UV는 이렇게 사슬 구조처럼 열려 있는 구조보다는 이렇게 고리 구조로 이렇게 묶여 있는 구조 있죠. 이럴 때가 더 흡수 파장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슬 구조로 열려 있으면 p 오비탈들이 이렇게 컨주게이션이 쫙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컨주게이션 된 파이스타와 파이스타가 겹쳐져 있는 이 지점은 단일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단일 결합이면 이게 회전이 가능해요. 회전이 가능해서 아까처럼 파이 결합과 파이 결합이 동일한 평면에 놓여 있질 못하고 만약에 수직한 방향으로 놓이게 될 확률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그만큼 컨주게이션이 잘 안 될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육각형 고리 구조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파이 결합과 파이 결합 사이의 단일 결합이 회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요 파이 결합과 파이 결합의 컨주게이션이 깨질 확률이 위에 있는 것보다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컨주게이션이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똑같은 두 개의 파이 결합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슬보다는 고리 구조일 때가 상대적으로 더 긴 파장 영역에서 더 컨주게이션이 잘 된 상태로 측정이 되겠구나 하는 정도.
이런 정도를 파악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UV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UV 비지블의 그 영역에서는 일단 파이 결합들이 어떤 배열을 가지고 있고 이 분자 구조 내에 파이 결합의 컨주게이션이 어느 정도로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V는 사실상은 이제 원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스펙트럼 자체는 그렇게 구조 분석을 할 때는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만 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요 다음 내용은 이제 바로 14장에 남아있는 컨주게이티드 다이앤의 반응들, 요걸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